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주간 실업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1% 내린 12,584.17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주요 은행들의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로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독일 증시만이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미 2년 전 금융감독원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자체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스스로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들어 청년 실업 문제가 대두되면서 20대의 소비가 위축되자 의류업체 및 유통업체들도 구매력 있는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을 새로 수립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전일 마감됐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오늘 꼼꼼한 국내 투자 실전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국내장이 휴장을 했었고 전날이죠. 수요일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추려볼 차례인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시장이 이틀 연속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휴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관망세의 좀 흐름이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외국인은요, 기아차, 현대차, 또 다시 자동차를 사기 시작하는 흐름은 조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B금융, 현대산업, 한국전력 요즘 3일 연속 그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데요. 자, 전기요금 이러한 부분들도 좀 다시 이슈가 되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순매수를 들어왔고요. 기관은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진해운, 두산인프라코, 대한항공, 하나금융 지주에 대해서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어떤 두산그룹주들에 대한 어떤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떤 5천억 이상의 어떤 자금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이 되면서 일단 악재를 좀 털어내는 부분들로 강세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 일단 하이닉스가 크게 밀렸는데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OCI, 현대중공업, LG화학, 삼성, SDI도 꽤 밀렸죠. 일단은 그 기존에 어떤 강세를 많이 보여줬었던 주도주 위주로 좀 매도가 나왔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도 기아차, 삼성증권, 삼성전자, SK, LG화학을 좀 매도를 하는 부분들 좀 보여줬었습니다. 예, 코스피 쪽 정리를 해봤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코스닥 지수 역시 이거래일째 하락하면서 510선까지 밀렸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추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외국인 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 상위 매수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CJ 홈쇼핑, 서울반도체, 하나투어, 덕산하이메탈, 태광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CJ 홈쇼핑, 성광밴드, SM, 멜파스, OCI 머트리얼즈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마감 시장도 잠시 좀 살펴본다면 기관과 개인의 동반 순매수로 좀 상승 출발했지만 징검다리 휴일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우세하면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10.53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특징 업종을 한번 살펴본다면 테마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의 대대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 소식에 윈스테크넷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글루 시큐리티, 이스트 소프트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3G, LTE의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이노와이어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체크 포인트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유럽 쪽에서 나온 소식부터 살펴주시죠. 예. 어제 휴일로 인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하도 소식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유럽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일 저녁에는 그 장 초반에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1분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인플레 억제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축 가능성이 고조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 초반 악재가 되면서 약세 출발했고요. 그리고 원자재주가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ISM-P 제조지수와 4월 민간 고용이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 4일은 또 약세 마감을 했고 5일도 마찬가지로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그 프랑스 대형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럴이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유럽은행과 그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발표했는데 일단 예상치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7월에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악재가 되면서 이틀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강보합 마감하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준금리 발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영국 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현행 0.5% 동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2008년 10월 5%에서 2009년 3월 0.5%까지 내려간 뒤에 26개월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확대한 2천억 파운드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월에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관리 목표는 2%를 크게 상승을 하면서 그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매파적 발언이 있었지만 정부의 긴축 정책 유지 그리고 경제 성장을 지지한다는 판단이 좀 우세하면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으로는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럽 중앙은행도 정례 금융정책통화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기준금리를 현행 1.25%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국에 이어서 유럽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2008년 10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듬해 5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3.25%의 금리를 낮췄고요. 그래서 23개월간 그 1%를 유지를 하다가 지난달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0.25% 인상을 하고 난 뒤에 이번 달은 또 기준금리를 1.25%에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유럽은행이 분기에 0.25%씩 올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인상을 실시를 하면서 연말에는 1.75%,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2.5%까지 올릴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유럽 각국의 재정 위기보다 좀 물가 상승에 좀 무게 중심을 둔다면, 인상 속도가 좀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고, 연말에는 조금 기준금리가 2%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지배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클로드 트리셋 유럽 총재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강한 경기가 필요하다는 표현 사용을 좀 자제를 하면서 6월 달에는 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며 인플레 리스크를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이후에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6월달까지 유지가 될 것이고, 일단 7월달 이후부터는 조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이후로 넘기는 움직임을 좀 보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럽 쪽 내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들려온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틀째 하락을 보였었는데 고용지표 악화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 증시도 조금 전에 유럽 증시의 악재가 됐듯이 민간 고용지표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조업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또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4일 저녁 같은 경우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연휴로 인해 가지고 조금 시장이 약세를 보였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악재가 됐었는데, 상품 가격이, 특히나 은 가격이 조금 동시효과 때 체결이 되지 않으면서 조금 상품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장중 한 19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어제 같은 경우에 고용지표 같은 경우 좋지 않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품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시장이 악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테러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면서 시장이 악재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표인 먼저 4월 ISM-P 제조업지수, 그리고 ADP 민간 고용지표,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순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M-P 제조업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상치인 57.5보다 하회한 52.8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 57.3에서 2개월째 하락세를 보였고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며 월간 낙폭으로는 2008년 11월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품, 원료값 상승으로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수 같은 경우도 제조업지수와 마찬가지로 50이 넘으면은 서비스업 경기가 호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에 미달하면 반대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ISM-B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 유틸리티에서 헬스케어, 금융,
교통 등의 소매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산업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한 80% 정도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후에 미국 경제가 회복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지금 2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 같은 경우는 50 이상 유지를 하는지도 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린다면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ADP 고용 보고서에서 발표한 4월 민간 고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만 9천 명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예상치인 19만 8천 명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대부분의 새 일자리가 서비스 부분에서 조금 창출이 됐고요. 그래서 서비스 부분에서 일자리가 전월 대비 13만 8천 명 증가를 했고 재화 생산은 4만 1천 명,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2만 5천 명 각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가 발표하는 6일날 그 발표가 예정돼 있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민간 부분 고용 같은 경우에 계절 조정 지각 평균 19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한 8.8% 정도 되는데 이 실업률이 경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금 돌리는데 필요한 그 증가 수치는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29만 명까지 상승한 이후에 20만 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조금은 실업률을 하락시키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일 또 마지막으로 전일 발표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 4만 3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7만 4천 건을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인 41만 건도 41만 건을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전주 수정치인 43만 1천 건보다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이후에 최고의 증가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뉴욕 학교들의 봄방학, 그리고 장기 실업자를 위한 오레곤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일본 대지진에 따른 미국 자동차 공장의 가동 중단, 그리고 최근 중단비를 강타한 토네이도 같이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변동성이 적은 4주 이동 평균을 봤을 때 43만 1250건으로 전주 수정치인 40만 9천 건에 비해서 22,250건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그리고 그저께 같은 경우 이렇게 유럽 쪽, 미국 쪽에서 다양한 지표가 발표가 되고 기준금리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은 조금 이따가 대박 전략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아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휴장을 했고 일본 증시 역시 어린이날로 휴장을 했었는데요. 그 전날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어제는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소폭 상승을 했었는데 자세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시장만 열렸기 때문에요. 일단 중국 시장은 좀 큰 폭으로 한번 밀리고 또 어제는 조금 반등을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락세가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할 때 상당히 크게 밀려서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그 중국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혀내면서 좀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니야 했다가 오히려 좀 뒤통수를 더 얻어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급락의 요인이 됐던 부분이 있겠고요. 이 4일 날 중국 증권보가 지준율이 이달 중 한 차례 더 인상될 것이라고 보도를 좀 했고요. 또 상하이 증권보도 더 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규제를 좀 확대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이 긴축 우려가 좀 확산되면서 더 좀 시장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장도 또 열리는 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아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좋지는 못하고, 대만 시장 정도만 조금 버티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시장은, 휴장으로 쉬었고요. 자, 코스피 시장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휴일을 앞두고 정말 좀 관망세가 좀 짙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들이 어떤 장 막판까지도 계속 매도세로 좀 일관을 하다가 장 막판에 정말 어떻게 매수세로 좀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요 며칠 정도 계속 보면 매수세가 지금 11일 연속적으로 오고는 있지만 그 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특징적으로 살펴볼 만한 부분이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일단 좀 급락을 좀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엘피다의 25나노 기술이 좀 개발됐고 그것을 양산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좀 나오면서 그에 따른 악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엘피다가 과연 30나노급의 어떤 양산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너뛰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한 이게 기술만 개발했다고 해서 그게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25나노급의 어떤 그 양산을 하려면요, 대규모의 투자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간도 들어가고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엘피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그 이유라면은 인텔의 그 3D 반도체가 좀 개발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선반영이 돼서 미리 좀 그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나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3D에 대한 어떤 뉴스적인 부분이 오히려 어저께 조금 더 그 확대돼서 좀 나오긴 했는데 그 이전에 좀 외국인들은 미리 알았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그 인텔은 그 비메모리 부분이 주력이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메모리 부분이 주력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약간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만 인텔의 그 CPU,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요, CPU 공급처가 그 영국의 ARM인데요. 요 부분이 인텔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3D 그 반도체라는 부분이 그동안 인텔의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아서 휴대용 기기에는 사용하기가 조금 적합하지 못했는데 이게 3D 반도체가 이 저전력에 아주 효율성이 높은 그러한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D라고 하면 또 잘 모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의 반도체 어떤 이 단층 건물이라면 요 3D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층층이 쌓여가지고 훨씬 그 집적도가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백 TV에서 칼라 TV 좀 바뀐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쉽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만약에 인텔로 이 CPU 수요처가 바뀌게 될 경우에 지금 그 애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소송 걸어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같이 연결해 본다면 이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처를 또 삼성전자에서 다른 쪽으로 혹은 그 물량 정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나타내지면서 조금은 그 하락세가 같이 커진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텔 발표 소식이 나면서 ARM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7% 급락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나왔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뒷받침되는 게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이슈를 말씀드릴 만한 부분이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 인수설이 갑자기 돌면서 또 급락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아직 아니다 뭐 그런 거 없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죠. 제가 볼 때는요. 일단은 잠깐만 차트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전에 그 상승했던 부분이 지금 50만 원을 넘어가면서요. 50만 원을 넘어가면서 전 고점을 돌파가 나왔죠. 그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그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밀린다라고 하면은 50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은 오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휴일 지나고 또 뭐 만기일도 있고 또 금통위 금리 결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잡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과거 효성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2009년에 그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하이닉스 어떤 의향서를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하한가를 들어갔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요 훨씬 양호합니다. 일단은 덩치 자체가 현대중공업 정도 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 자체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하락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뭐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좀 그 하락세가 컸었습니다만은 뭐 좀 강세를 보인 쪽은 보안주가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농협에서 좀 5천억 가량의 그 대대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정도까지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글로벌 그리고 전일 국내 아시아 시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우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이 8시 18분 개장을 한 42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지 그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양정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주 또다시 옵션 만기일이 돌아왔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5월 옵션 만기는 4월 만기 이후 증가하는 순차익 잔고의 청산에 대한 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단기 차익 거래 세력에 주목해보자고 조언했습니다.
코스피가 2180선으로 내려앉으면서 21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음봉 발생 비율의 급증이 투자 심리의 위축 정도를 시사해주는 부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약화되는 시장 에너지에서 벗어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부국증권은 최근의 기간 조정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5월 중순 이후 재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업종별로는 음식료 및 전기가스, 항공업종에 주목해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 초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제 회담을 개최하는데요. 이에 위안화 절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시장에서는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시했는데요. 과거 위안화 절상 시에 원화 역시 강세를 보였다면서 자동차, 기계, 화장품, 필수 소비재 등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증권 의견 자세히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증권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신한금융투자는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부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11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지만 기존의 시장을 끌었던 자동차, 화학, 정유 종목과 IT마저 외국인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빠지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IT, 금융주의 주가 몇 번에 걸쳐 시세의 이어소성을 보이지 못하면서 기존 종목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도 여전히 시장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장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기존 추세 유지에 대한 믿음 버리기는 아직 좀 모자란 듯합니다. 그동안 과열 논란이 나왔던 주요 종목들이 이미 상당 수준 부정을 받았으며, 그리고 5월 4일에는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기존의 시장을 끌었던 종목들이 낙폭을 줄이고, 또한 일부 종목들은 상승을 보이면서 그런 모습들도 추세 변화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주는 요인일 것입니다. 반면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추세 유지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일정 부분 경계의 시각도 필요한데요. 우선 이제 자동차, 정유, 화학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이런 종목 대부분이 미국의 달러 약세와 그로 인한 유가 상승,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도 크게 좀 빠졌다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좀 마음에 걸리는 점이고요. 그리고 결국 각종 호재에도 상승을 못했다는 그런 점들이 경계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 추세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한금융투자의 상암지점 최원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난장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180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2170선까지 내려가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거의 모든 업종에서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요. 전기가스 업종을 비롯한 몇몇 업종에서만 소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세가 무섭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2%, 하이닉스 5%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 그대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 부진한 흐름이 나왔고요. 상품 시장에서도 약세가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국제유가와 금값, 문값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봐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김성남 대표님, 네. 다음 주에도 역시 진검다리 휴일이 껴있죠. 역시 근데 다음 주에는 또 여러 가지 변수들도 현재 있고요. 옵션 만기도 있고, 네, 또 금통위 금리 결정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 전략 짜고 보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오늘 시장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보여지고요. 물론 종목별로는 또 반등을 보이는 그러한 그 종목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일단은 뭐
그 수요일 시장에서 좀 크게 좀 밀렸던 부분들도 있고 괜히 그 업종 대표주가 밀리면서 같이 그냥 끌려서 내려간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라는 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라 그럴까 이제 실적 시즌도 거의 마무리 구간으로 좀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장을 강하게 끌고 왔었던 상승 모멘텀이 지금은 뭔가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뭔가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려면 경제 지표들이 뭔가 좋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국내 뭐 대외적으로 지금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다지 썩 좋게 나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수급적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매수세가 상당히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썩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또 빛나는 사망에 따른 이 보복 테러 부분들도 또 우리 그 어떤 아프가니스탄의 그 부대에도 뭐 로켓탄이 한 4발 정도 공격받는 그러한 일이 터진다거나 지금 곳곳에서 작은 부분에 있어서 보복성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시장 분위기를 좀 나쁘게 좀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최근에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언제든지 그냥 튀어나올 수도 있는 그 남유럽의 어떤 재정 위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존재는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뭐 선진국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거의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건 분류는 일단 이머징 시장에 있는데 인도와 브라질 시장도 지금 썩 좋지 못합니다.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좋지 못하다. 그리고 뭐 유가도 일단은 뭐 하락하는 부분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갑자기 급락을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렇게 썩 반기지 않는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주도 업종이 상승했던 이유들을 보면은 유가랄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상승을 이어가면서 뭐 에너지주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어떤 그 연비 효율이 좋은 현대차, 기아차, 또 소형차들이 많이 팔리면서 그러한 상승을 가져갔었던 부분들이 좀 부분 요인으로는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는 것도 썩 좋게 볼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좀 그 강조를 부였던 차트장의 흐름에서도요. 지금 이러한 그 추세선상에서의 그 지지 라인이 이탈이 좀 돼버렸죠.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상승 쐐기형의 부분이 좀 이제 하락의 어떤 깨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 조정 구간이 조금 더 길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이 앞서서의 갭을 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방금 어떤 수요 시장 아침에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또 메꿔버리는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좀 흐름이 더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달 옵션 만기일이 요 날이었을 겁니다. 이제 제가 민방훈련 가버리는 날이었는데 여러분을 뵙지 못한 날이었는데 그 이전에 보면은 흐름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이미 좀 나왔었고 지금 흐름도 보면은 그러한 흐름과 비슷하게 좀 나와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옵션 만기랄지 또한 뭐 금통위 결정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다음 주에 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전후로 해서 바로 그 이전에 직전에 또 다시 상승세를 갈 수도 있고 또는 지나가지고 아예 다음 주를 지나가지고 또 상승세가 좀 반등부터 일단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관망세를 좀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신용잔고가 벌써 6조 9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이 신용잔고가 무조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크게 밀려버리게 되면은 그동안에 대부분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또 많이 물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속절없이 어떤 물량들이 다시 한번 반대 매매가 나온다거나 혹은 이제 버티지 못하는 개인들 물량까지도 터져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시장이 더 큰 폭으로 한 번쯤은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해 주시고요. 투자 좀 습관들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아주 급락이 나와가지고 폭락이 한번 나왔을 때 한번 단기적으로 한 번씩 그런 신용 물량도 이용해보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고점 부분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키우는 이러한 투자 방법은 상당히 위험하고 좋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도주 가시면 장은 쉬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소형주로 갈아타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아직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5월 중순 정도 됐을 때부터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쪽을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특별히 강한 테마도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갈아타는 부분도 별로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 여쭙겠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는지요? 예. 일단은 뭐 기선은 전문가님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수 밴드 하단 부분이 이탈이 됐죠? 예. 항상 말씀드린 2190포인트 좀 하단했습니다. 그래서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190포인트 좀 하단, 219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좀 하단인 2150포인트까지 좀 열어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어쨌든 종가상 2190포인트 이탈을 했기 때문에 조금 2150포인트까지 좀 열어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일 미국 증시에서 고용지표 실망, 그리고 상품 가격 급락, 그다음에 불확실성 증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외국인의 수급에 좀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주말을 앞둔 관망세도 예상이 되면서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 좀 약세를 보이지 않겠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일까지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저가 매수에 나서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수 밴드 하단 2190포인트가 이탈했기 때문에 2150포인트 그 부분까지 지지력을 보이는지 한번 보신 다음에 일단 그 부분을 지켜준다면은 일단 매수에 가담을 해보시고요. 그 시장 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금 기존 주도주는 쉬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은 전일 기계주가 강세를 보였듯이 업종 순환매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 급락으로 인해가지고 좀 고려아연 같은 상품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대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런 대표적인 증시 방어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에 접근이 가능하지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조금 언급만 해드릴게요. 조금 시장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최근에 달러 강세, 상품 가격이 좀 급락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을 좀 신호가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유를 저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판단이 되면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좀 투매가 나오면서 9%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이유는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해가지고 석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어떤 투기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투기 세력이 어떤 연유로 빠져나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유가라든지 은행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이 거기에 인한 투자 세력을 봐야 되겠죠. 투기 세력이 좀 빠져나가면서 좀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후에 달러가 지금 현재 유로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가지고 유로가 강세를 보였다가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유로가 빠르게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달러 강세를 보였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도 한번 체크해봐야 되고 이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PX 화인케미칼, 대우조선해양, 기업은행, 삼성카드, LG하우시스 이렇게 한번 관심 종목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시장에 체크해볼 만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지수가 2150선까지 내려갔다가 지지를 받는지 보고 매수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전략이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먼저 김성남 대표님 종목부터 볼까요? 네, 그럼 아시아나항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환율이 그동안에 많이 좀 밀리다 보니까 여행객 수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황금 연휴 어떤 부분들이 좀 누리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일본 지진 후에 이 환승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이 유가가 좀 어제도 크게 밀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을 볼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차트적인 부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틀 연속을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일단 기술적 분석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 이동평균선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고 이 부분이 강하게 뚫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겠는데 일단은 일단 시장이 조금 약세 부분이가 좀 있어서 좀 밀려서 시작하면은 그때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3% 가까이 좀 갭상승 하려고 하는
아직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3% 이상 뜨면은 쫓아가지 마시고요. 쫓아가지 마시고 시가 아래쪽으로 분명히 밑꼬리를 한 번쯤은 줄 것 같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 보시고 일단은 저는 매수가를 한 10,000원 정도 부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 좀 잘하면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너무 고가에서 잡지 마시라는 것 최소한 1,300원 정도까지만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11,5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갭 하락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욕심부리지 마시고 한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9,500원으로 좀 아주 짧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화 강세, 유가 급락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보시면서 오늘의 관심 종목 아시아나항공 주셨는데요. 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10,000원에서 1,300원 사이대 가격대에서 잡아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정태근 전문가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죠.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현진 소재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고 용현 BM을 자회사로 보유를 하면서 풍력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 조금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지금 적자로 전환을 하면서 조금 주가의 약세 요인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작년 동기 대비 41% 증가를 하면서 조금은 흑자로 전환 올해 실적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부분이 조금 그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먼저 그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수급의 특징적인 부분이 할 수 있는 게 이전 같은 경우에 조금 개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됐지만 최근에는 그 반대적으로 투신 쪽에서 매수가 이렇게 국가 지자체 그리고 투신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투신의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차트를 한번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010년 1월부터 241선 장기 추세를 이렇게 돌려 세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최근에 와서는 조금 16,000원 가격대가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241선을 돌파하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부분 가격에서 접근해 본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매수가는 18,200원 정도 전후로 해서 한번 매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제시하겠습니다. 241선을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된다면은 16,000원을 확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41선이 있는 17,500원 이탈 시는 손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목표가는 이전에 두 번의 장을 받았던 가격대인 21,000원, 요 가격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그 주봉 차트 짧게 한번 본다면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됩니다. 15,000원 가격, 주봉 차트에서 15,000원 가격대 지지를 받고 있고,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현진 소재까지 관심 종목 들어봤습니다. 예상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가 한 17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한마디 짧게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뭐 주말 또 쉬고요. 또 화요일 날 또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 정도도 일단 쉬는 것도 투자 전략 중 한 가지라는 거 강조를 좀 드려서 좀 관망세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변수에 대해서는 오늘 정도에서 조금 체크를 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조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참 월요일 같은 금요일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